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을 대표해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회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선수들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리커버리 이런 꿀팁 같은 게 카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시간 10분을 뛸 때 그렇게 운동했었거든요. 지금 약간 되게 소름 돋았어요. 아, 지금. 정말요? 굳는 느낌이 딱 받으면서 제 멘탈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능력은 된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꼭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진짜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육상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다 박민호 선수라는 그 이름 하나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육상계 미래이자 현재 엘리트 영역의 가장 탑 정점을 찍고 계시는 박민호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박민호 선수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까봐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오늘 한번 또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롱 인더스트리 마라톤 팀. 와, 무슨 정말 많이 하시네요. 우리나라 엘리트에서는 지금 최고의 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박민호 선수분이 어떤 분인지 약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스터즈 선수분들끼리의 어떠한 볼 수 있는 기회도 정말 많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마스터즈 선수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운동도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정작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또 엘리트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어떠한 모습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부족한 선수지만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기회였어요, 이게. 그쵸. 저희도 사실 엘리트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나,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좀 근황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JTBC 마라톤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끝나고 나서 조금 한숨 돌리는? 좀 쉴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근황 얘기가 나와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제 스스로한테 선수로서는 그런 거를 표출하기보다는 계속 뭔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JTBC 마라톤 끝나고 나서 다들 한 일주일 너가 쉬고 싶은 만큼 진짜 운동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운동 생각 없이 좀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네.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쉰 적이 거의 별로 없었던 건가요? 거의 없었어요.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운동을 했어요. 그냥 휴가를 안 나갔고 제 스스로도 계속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지금 시청해 주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루 빨리 뭔가 한 대회라도 빨리 2시간 9분, 2시간 8분 한국 신기록 이거를 되게 좀 염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뭔가 지금 그 선두에 있는 선수가 저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일한 희망이죠. 9분대 진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대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되게 너가 쉴 시간이 어딨어. 스스로를 되게 뭔가 채찍질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뭔가 터졌던 거죠. 원래는 이 채찍질하던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었는데 올해는 뭔가 그게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그래 너는 되게 부족한 선수야.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항상 도전하던 선수였는데 뭔가 이제는 내가 도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한 해였거든요. 되게 그 중압감을 좀 버티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최근 근황이 나오면서 좀 갑자기 너무 슬럼프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일단은 너무 잘 쉬었어요. 너무 잘 쉬고 지금은 기분도 너무 괜찮고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쉬신 지 얼마 되신 거죠 그러면? JTBC 끝나고부터 지금? 네, JTBC 끝나고 JTBC 끝난 그 주는 계속 훈련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무조건 조깅을 하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거라 가지고 회복을 조깅으로.
끝났을 때 끝났다라는 어떠한 느낌을 받아버리면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스터즈 선수분들께서도 아마 조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큰 대회를 끝내고 나면 다음날 조금 풀리게 되잖아요. 좀 쉬어도 된다. 그렇죠. 저는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때 제가 다시 집중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 마라톤 데뷔하면서부터 있었어가지고 무조건 끝나고 나면은 그 어느 날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를 좀 스스로한테 인지시키는 어떠한 작업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고 나서 한 3일, 4일 정도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조깅하는 하고 다시 이제 연결을 위해서. 네, 맞죠. 저는 그냥 바로 끝나고 술 먹자. 네, 뭐 그렇게 했었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작년 한 해 해도 되게 많은 기록들을 좀 많이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 하프 기록도 신기록을 세웠고 매년 제 최고 기록은 계속 깨우고 매년 있었어요. 갱신이 되고 계신 거죠. 매년. 올해가 제 스스로한테도 유일해가 좀 정체됐다라는 뭔가 생각이 들게끔 한 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매년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계시다가 올해 조금 정체기를 조금 겪으셨던 그런 시기셨던 거죠. 그 이번에 동아 마라톤 때도 보니까 좀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제대로 못 뛰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대회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올해 오사카 하프 마라톤을 뛰고 뭐 약간 상반기에 어떠한 그 결과물들로는 올해 상반기 동아 마라톤에 되게 좋은 결과물을 낼 거라는 뭔가 많은 분들의 기대치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되게 뭔가 무너져 내리긴 했는데 제 스스로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팀 감독님 이제 지영준 감독님께서 그냥 넘어갈까? 이번 대회 그냥 넘어갈까? 약간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뛰어보겠다. 네, 일주일이면은 뭐 한 3일, 4일 정도 뭐 많이 아프겠지만 아프고 회복되는 거 아니냐. 3일 회복해가지고 뛰어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다. 9분이 아니더라도 완주라도 하겠다라는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 주시는 거에 대한 제가 해줄 수 있는 모습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몸도 제일 좋았던 그 시기였을 텐데 그때가 그 기록이라는 게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다 준비된다고. 특히나 마라톤은 그게 더 예민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회 당일날 이게 거리가 긴 만큼 그 안에 되게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이게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는 효과가 되니까. 이게 너무 예민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리트 선수, 뭐 이런 마스터즈 선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올해 더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구나.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구나라는 거를 올해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기권을 처음 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선수분들은 DNF 하는 이유 자체가 이 기록이 안 올리려고 어쨌든 그 선수가 완주를 하면 그 기록이 이제 자기의 전력이 남잖아요. 근데 그쵸? 자기가 원하는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전력이 안 남기려고 전 DNF를 하는 거라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혹시 뭐 이런 게 실제로 그렇기도 하나요? 아니면? 물론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역으로 달리고 있는 어떤 우수한 선수들일수록 더 아마 남기고 싶지 않지 않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뭔가 항상 잘해오던 어떠한 나의 커리어에 뭔가 5점을 남기는 듯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 스스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아마 많은 선수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물론 있어요. 이게 진짜 뜻하지 않게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권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들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너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사실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올해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에 사실 출전한 선수도 되게 적었고 완주한 선수도 되게 적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뭐 날씨나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마스터즈 선수들이랑 기록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상태로 순위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람들이 되게 엘리트 선수들이랑 마스터즈가 갭이 차이가 안 나라고 이렇게 라고 약간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또 전국체전이라는 그 큰 대회가 바로 붙어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시기상 그게 아닌데도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엘리트 선수분들이 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약간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뭐 마스터즈 선수분들이나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이런 시청자분들의 어떤 마음이실지도 너무 잘 알겠고, 또 제가 현역으로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입장도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선수들도 결국 그렇게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어떠한 이제 본인들이 어떠한 욕심이 있고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선수들을 그렇게 믿고 싶고,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밑에서 달리고 있는 후배들이고 아니면 또 선배들이고, 그런 선수들을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제가 느꼈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흐지부지 운동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만큼은 정말 간절해요. 또 좀 더 하루 빨리 뭔가 이봉주 선배님의 그런 2시간 7분 2초라는 기록을 저와 한 마음으로 뭔가 깨고 싶다라고 하는 선수들인데,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뭔가 평가를 되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들인데, 그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애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선수들도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뭐 맞아요. 마스터즈들이라고 한다면 맨날 스토리 인스타 올라오고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저는 제가 운동했던 게 진짜 이런 제 기록 영역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선수분들이 운동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정말 그냥 취미 영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건데, 이게 저는 자꾸 미디어적으로 보여지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 훨씬 그 이면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더 준비하면서 더 대단하게 더 혼과 열을 다 이렇게 하시는 선수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조금 더 노출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서 응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수층도 너무 얇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또 다 나눠져가지고 대회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경쟁을 하고 싶어도, 정말 수준이 맞는 어느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 한 곳에 다 몰리면 이 대회는 그러면 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즈 선수분들이 뭔가 이제 순위권 안에 들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더 부각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약간 보시는 분들이 약간 엘리트 선수들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순수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좀 격려해 주시고, 그냥 좀 안타깝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럽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렇게 선수분 초대한 이유 자체도 그래도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선수분들의 생각을 알리고, 이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응원을 위해 약간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노출되고 같이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계획 이런 것들도 같이 막 공유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확실히 러닝붐이라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많이 생긴 것 같다는 또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뭐 마스터즈 선수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그렇게 비해 좀 층이 얇다 보니까 많이 안 보이고, 이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왜 없어라고 이렇게 그제서야 막 좀 문제의식처럼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또 좀 조심스럽게 박민호 선수분이 생각하시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록이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좀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원인은 아마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뭔가 내뱉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솔직히 선수들이나 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어떠한 것들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응원과 격려로 약간 그런 게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도 알고 있거든요. 힘들다라는 거. 지금 뭔가 정체돼 있고, 제가 지금 선두에서 계속 부딪히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힘들다 이랬지만은 가장 많이 힘이 됐던 것도 그런 응원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동아마라톤을 2시간 10분, 작년이죠. 네. 작년에 2시간 10분을 뛸 때 정말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완주할 때까지 제 응원이 안 끊겼어요. 그러니까 박민호 선수 화이팅, 뭐 코롱 화이팅 이런 응원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 이게 달리기가 정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진짜 포기하지 않게 되는 어떠한 원동력이 됐었어요. 저한테 해주시는 그런 응원들이. 근데 이런 응원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어린 선수들이 똑같이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이 선수들도 겁나거든요. 이 기록에 가기가. 정체돼 있다라는 거는 이 선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기록도 결국엔 이 기록밖에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앞을 뛰었던 이 선수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지금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네, 되게 겁나고 두렵고 뭔가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분명 와요. 특히나 마라톤 같은 경우 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고 어린 선수들을 보고 올라오는 선수들을 보고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고 있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선수들이 달리는 원동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꼭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응원해주듯이 제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네.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아마 이제 한두 명씩 보이실 텐데 이 많은 분들의 뭔가 관심이 이 선수들한테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뭔가 되게 막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진짜 뭔가 어떤 도움을 더 드리면서도 이거를 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더 몰입해서 그게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시잖아요. 네. 그 만주에 대한 네. 어떠한 느낌, 준비하는 과정. 그렇죠. 자기가 목표 기록을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맞죠. 그리고 그걸 실패했을 때나 뭐 어쨌든 내가 도전한 것도 엄청 힘들게 도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응원이 아니라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받게 된다면 진짜 그 낙담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옛날에 그 시기에 그 뭐 뉴트리션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막 모든 게 지금 다 되게 좋아지는데 일본도 계속해서 기록이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렇게 비교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선수층이 더 얇아지고 있고 밑에서 이제 키워나가야 될 선수가 없으면서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닐까? 뭐 어쨌든 운동 환경이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면서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디 체육회의 문제인가? 그럼 체육회가 뭐 개선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예. 마라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박민호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이 선수들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개인 팀? 그러니까 실업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포인트 훈련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3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4번까지도 들어가는 어떠한 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포인트 훈련을 한다. 그렇다면 포인트 훈련은 보통 어떤 거 이렇게 구성을 하세요? 보통 짧은 스케줄, 짧은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조금 긴 뭐 한 1000m, 뭐 2000m, 3000m 장거리 인터벌. 네, 조금 장거리 인터벌 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짧은 게 2번 정도 더 들어가고 뭐 주말에 뭐 롱런으로 넘어가는 뭐 30km, 40km 이런 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훈련 스케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해가면서 네, 계속 맞아요. 다르게 네. 포인트 훈련을 가져가는 그쵸.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의 포인트 훈련과 나머지는 조깅 같은 걸로 채우는 편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조깅이죠. 대부분이 다 조깅이고 이제 그 조깅에 대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잡고 뛰지 않아요. 페이스나 이런 거를 되게 자유롭게 맡기는 팀이에요. 이 코롱 마라톤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메인 스케줄을 하기 전에 조깅하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잡고 있지 않아요. 선수 성향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조깅하는 팀입니다. 보통 조깅 페이스는 몇 분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한 4분 정도가 그냥 평균이에요. 네, 4분이 평균이고 진짜 정말 빨리 뛸 때는 3분 한 10초? 이게 3분 10초 언더까지도 내려가는 게 조깅으로 뛸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빌드업이라고 하죠. 아 빌드업을 해서 올려서? 네, 보통. 근데 빌드업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마지막 후반 3km 같은 경우는 뭐 한 9분 한 10초대 20초 이렇게 나오는. 네, 제 PB보다 빠른 것 같은데.
그럼 보통 평소 조깅은 4분 정도로? 보통 4분에서 뭐 한 4분 20초 이 사이로. 그 리커버리 회복인 조깅 정도? 그게 리커버리 조깅. 그게 평상시 조깅. 뭐 만약에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회복하는 조깅이죠. 진짜 6분, 뭐 7분 넘어가는 조깅을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상시 이제 보통 새벽 훈련 같은 경우죠. 이제 저희는 새벽에랑 오후 훈련 두 타임으로 들어가는데 새벽에 보통 많이 뛰어요. 오후에는 이제 비교적 적게 뛰고 새벽에 보통 조금 거리를 채우는 편인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한 20km에서 한 25km, 많게 뛰는 선수들은 30km까지도 달려요. 조깅으로. 네, 조깅으로. 그게 그냥 매일 매일. 네, 새벽 조깅이니까. 포인트 훈련 날에도 2번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쉬는 날 없이 가나요? 아니면 7일 중에 하루 정도 쉬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쉬어요. 일요일 날. 일요일은 원래는 항상 운동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마라톤을 완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점부터는 일요일 날 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주당 거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저 같은 경우지만 네, 저 같은 그쵸. 경우에는 180 정도? 월 한 800? 700 그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700km가 좀 넘겠네. 700에서 평균적으로. 800 저보다 더 뛰는 선수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요?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제일 적게 뛰는 편이라고 저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주당 거리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네. 오히려 좀 더 스피드 있는 훈련들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실까요? 네, 이제까지는 좀 그래 왔었어요. 그러면 하루 일과로 다시 좀 더 좁게 들어가 보면? 보통 한 5시 반 정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운동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반 정도 전부터 이제 조금 필요한 어떤 뭐 보조적인 운동이나 이런 거를 그 전에 먼저 해요. 먼저 하고 뭐 이제 만약에 보조 운동이 필요하면 보조 운동을 하고 만약에 조금 마사지나 어떤 스트레칭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근육이 좀 타이트하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차라리 좀 마사지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 운동을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보조 운동을 하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좀 하는 편이에요. 필요한 거 그걸 보강 운동이나 마사지는 거의 매일 하시는 편이시겠네요? 매일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김민준 원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근육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가 선수들 컨디셔닝 해봐도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선수 보기 힘들다고. 정말요? 네, 과찬이신데. 근육 상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혼자만의 약간 이런 혼자 리커버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거죠? 네, 정말. 리커버리 이런 꿀팁 같은 게 좀 뭐 있나요? 뭐 본인만의 루틴 같은? 저도 전에는 관리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어떤 이제 루틴들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라 이게 제가 관리인지 아닌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꿀팁이라고 하자면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는, 좀 수시로 마사지 해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바닥을 제일 많이.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잘 신경 안 쓰더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즈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선수들처럼 많이 쉬고 약간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좀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본인의 일과를 뭔가 다 끝내고 나서 훈련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발바닥만 조금 마사지 해주고 발바닥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좀 했었을 때 부상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른 어떠한 관리를 하는 거는 거의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자면 발바닥을 꼭. 네, 발바닥 정도는. 발바닥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롤리커버리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뭐 이제 그런 제품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용품 말고도 뭐 다이소나 이런데 뭐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로, 아니면 뭐 막말로 철봉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보일 때 이렇게 살짝 비비거나. 거기서 밟아서 비비는거나 마사지 볼 같은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발바닥은 정말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가 통증이 있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놓는 게 결국엔 다른 부위까지도 다 컨트롤이 되는 부위인 거죠. 네. 운동을 나갔는데 발바닥이 차가워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무조건 따뜻해질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데 뭔가 발바닥이 계속 뭔가 찬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 항상 그럴 때 운동을 하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이제 염증이 생긴다거나 특히나 가장 큰 건 뭐 아킬레스건이나 발목 쪽으로
뭔가 이제 잔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근데 이게 관리를 하면은 한 2, 3일이면 없어지긴 하지만은 네. 그 2, 3일은 이제 아픈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관리를 하고 나가면은 아파본 적은 없어요. 그 이후로. 그런 거 보면은 발바닥 관리는 해주시는 게 이게 간과했던 포인트인데 전 발바닥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원래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종아리 특히 종아리 네. 그냥 막 만지기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지기 편한 곳들 위주로만 했었다가 이제 발이 뭔가 안 좋아가지고 아프는 곳들이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달릴 때 뭔가 연관이 깊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보강 운동은 보통 가장 어쨌든 보강 운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매일 하시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강 운동에 대해서? 약간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 운동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운동인 거지 뭔가 이걸로 인해서 능률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부상 관리 정도? 오히려 보강 운동은 이 퍼포먼스 향상보다는 부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정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능률 향상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보조 운동을 했었을 때 다음날 훈련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근육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 몸의 밸런스는 맞춰야겠다라는 뭔가 저만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랭크나 뭐 간단한 뭐 기본적인 스쿼트나 뭐 카프라이즈 그냥 밸런스 위주적인 운동을 되게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어쨌든 보강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플랭크? 플랭크? 확실히 코어 힘을 좀 단련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전 플랭크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카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기록 어느 정도 안 되면 신지 마라 약간 이런 밈이 약간 떠오를 정도로 카보나에 대해서 뭐 사람들끼리 뭐 그런 왈가왈부 약간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보나에 대해서? 제 의견은 뭐 신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카보나마다도 각 브랜드마다의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나이키가 대표적인 예처럼 넥스트 퍼센트랑 알파플라이랑 똑같은 카보나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킵초게 선수가 알파플라이를 신는다고 해가지고 알파플라이가 표정적으로 제일 좋은 신발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카보나를 신는다고 발에도 맞지 않는 어떤 카보나를 신는 거는 적응도 물론 적응인데 확실히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보나를 신으면 확실히 발바닥을 쓰는 어떠한 달리기 자세를 조금씩 감을 잃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오히려 쿠션이 있는 신발들이 발바닥의 감각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부상을 방지하겠다라는 어떠한 이유로 뭐 엄청 높은 쿠셔나를 신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카보나를 신는데 그 두 제품은 물론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진짜 푹신푹신하고 뭔가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어떤 기분이 들고 카보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뭔가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어떠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선수분들이, 달리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신발이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몸은 충분히 그렇게 스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 발바닥이나 내 발 감각이 그런 작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신발을 신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발바닥도 약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건강을 생각하고 뭔가 좀 더 달리기가 진짜 어떤 느낌인지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오히려 좀 더 되게 기본적인 신발로 돌아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40km 훈련 같은 걸 하더라도 조깅화를 신고 할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노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노면을 뛴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더 쿠션 있는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은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조금의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카보나를 신는 경우 선수들도 많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뭔가 내 발이 좀 더 강해지는 내 진짜 발가락 마디마디의 어떠한 감각을 살리는 데에는 진짜 그냥 되게 기본적인 조깅화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신고 카보나를 신고 대회에 나갔었을 때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어요.
2시간 10분을 뛸 때 그렇게 운동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선호했던 거는 페가수스 제품이었어요. 나이키의 페가수스 제품을 가장 많이 신었었고 그 제품으로 거의 롱런, 뭐 LSD, 뭐 거리주는 대부분 그걸로 소화했어요. 와, 이것도 또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페가수스가 쿠션감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이게 러닝화로서의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한데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 재미없는 신발. 그래서 이거를 러닝화 신기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페가수스 같은 게 더 지면의 감각을 더 맞아요. 느끼기 좋은 신발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발끝으로 민다라는 어떠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달리기는 마라톤은 정말 예민한 종목이잖아요. 네. 정말 예민해요. 네. 근데 그런 예민함을 하나하나 느낄 때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지면에 박차고 나간다라는 어떤 느낌. 근데 카보나를 신고 뛰다 보면은 물론 느낌이 좋아요. 신발이 나를 뭔가 밀어주는 듯한, 등 떠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끝까지 민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황영조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떠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카보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한다는 말이 저조차도 제대로 못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흑인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신발이 진짜 그냥 구겨질 때까지 밀어요. 카본한데도. 그러니까 카본한데 신발이 아예 밀려가지고 그 카본을 진짜 튕겨서 나가는 게 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과연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그 카보나를 밀면서 발가락이나 발에 힘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많이 있어봐야 5명도 안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황영조 감독님께서 지금 계속 유튜브에 나오셔서 하시는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이 안 신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나 엘리트 선수들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게 그런 의미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발가락 힘으로 이걸 밀고 나가는 그 감각을 익히는데 오히려 이런 플랫한 신발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쵸. 뛰는 데는 실제로 발가락 그 감각, 신경을 이쪽을 좀 활성화시켜 줘야 달리기 퍼포먼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저 이 얘기를 어드럼풋이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피치 운동을 하라고 피치를 할 때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되게 좋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목 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위쪽까지 이게 더 활성화된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발의 감각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발 마사지도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고 제 스스로. 와, 이게 하나에 맞아 들어가는 아기가 지금 약간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정말요? 네, 뭔가 내 넥스트 레벨은 발바닥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발바닥을 좀 많이 집중을 해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얘기는 사실 진짜 너무 귀한 정말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19년도에 대구 마라톤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벌써 횟수로 6년 차 정도 된 거죠? 그럼 그동안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 같은 게 뭐가 있었나요? 잘 뛰었던 대회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쉽거나 못 뛰었었을 때 너무 많이 각인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원동력이거든요. 동기부여였고. 이전에는 아시안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이 코로나 이슈 전에는 작년 아시안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아쉬웠던 대회였거든요.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정말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좀 과했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상황에서 항저우로 넘어갔고 항저우에서 진짜 꾸역꾸역 완주만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컨디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뛰고 느꼈던 거는 아쉬운 것도 너무 아쉬운 건데 다음에는 할만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들은 되게 휘황찬란해요. 다들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내가 목표한 어떠한 내 목표 기록을 세우고 다음 아시안게임에 준비하면 얘네들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대회였어요. 아시안게임은. 그래서 막 이제 스스로를 불태웠죠. 되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분명 올해 동아를 준비하면서 훈련도 잘한 것도 맞아요. 근데 2시간 10분을 뛰었을 때만큼 너가 집중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올라와 있는 어떤 나의 퍼포먼스를 유지했다라는 말이 더 맞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올해 상반기는. 그러고 상반기를 딱 뛰었는데 기권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 기권을 제 선배님들이나 지도자 선생님들이 절대 마라톤 뛰면서 기권은 하지 마. 약간 기권은 하면 안 돼. 이 말의 뜻을 솔직히 몰랐어요. 기권을 네.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기권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뭐 몸이 안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기권이라는 그거는 그냥 제 머리에 되게 남아요. 제 몸에도 남고. 이게 중앙에서 느껴졌었어요. JTBC를 뛰는데 25km, 30km를 가는 그 구간, 저 이번 대회 정말 여유 있었거든요. 처음 네. 출발했었을 때부터. 네. 아, 됐다. 해볼만 하겠다. 2시간 10분 걸리면 9분이다.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25km, 30km 딱 가니까 내 몸이 여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딱 거기서 제 몸이 굳어요. 다리가 굳어요. 다리도 굳고 뭔가 정신적으로 분명 20km를 넘어가는 내 멘탈은 할 수 있다. 도전해보자. 갈 수 있겠다. 그냥 뭐 35km 때 내가 힘들 수는 있어. 근데 거기서 힘들어져도 괜찮아. 그냥 버티면서 가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랬는데 25km, 30km 딱 몸이 굳는 느낌이 딱 받으면서 제 멘탈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완주할 수 있을까? 벌써? 갑자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불안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슬럼프가 되게 길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게임 때 제가 못 보여준 이거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나는 계속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깎아내리고 있는데 중앙에서 딱 25km, 30km에서 그게 또 한번 터졌던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선수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딱 제 옆에 그때 25km, 30km 지점에서 옆에 팀 동료들이 코롱 마라톤 팀에 김태진 선수, 뭐 이정국 선수, 이정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주 마라톤에서 우승했었거든요. 올해. 그리고 이제 지금 막내로 들어온 김도현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이렇게 갇혀서 암흑 속에 있었는지 너무나도 봐왔던 선수들이잖아요. 제가 조금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보였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더 신나게 활기차게 민호야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 괜찮아, 그냥 지금 이대로만 가자. 그대로만 가자. 그냥 민호야 더 잘 달릴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만 가자. 이 얘기가 너무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안 되네, 안 된다, 나 또 기권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다가 그 말 딱 들었었을 때는 그냥 그래, 이 정도로는 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가보자.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그러면서 꿀꿀 완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주를 하는 그 200m 남았을 때 심지어 한 2km 남았나? 그때부터 이제 햄스트링이 막 이제 쥐가 올라와요. 막 이제 뭔지 알아요? 쥐가 올라와요. 이 심지어 이제 중앙이 마지막에 내리막이었잖아요. 내리막을 타는데 이제 쓰러지겠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제 결승전 막바지에 와가지고 쓰러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막 이제 기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나는 근데 뭐 같은 건 그건 안 되겠고 이대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결승 테이프를 딱 보는데 뭔가 이제까지 뭔가 아시안 게임 이후로부터 꼬였던 뭔가가 딱 풀리는 느낌인 거예요. 나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뭔가 감정이 엄청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 그러니까 10분을 뛰었던 동아마라톤에서 완주하고 나서 저의 관계자들한테 가장 먼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응원을 받고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염원했는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걸 못했다라는 어떠한 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리머니를 하고 딱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때까진 괜찮다가 딱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또 울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의 울음은 죄송해서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제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의 목표가 제 목표였어요. 너는 2시간 9분을 해야 돼, 8분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무게가. 그냥 이게 내 목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러다가 슬럼프 때 나를 위해서 달려보자라고 생각했던 한 해였어요, 올해.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딱 올해 중앙에서는 뭐가 됐건 내 팀 동료 선수들이 도와줬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됐건 이제 꾸역꾸역 완주를 했잖아요. 이게 저를 이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 좋은 생각과 뭔가 자존감, 자신감 뭔가 다 깎아내리는 어떠한 이 상황을 그래도 내 스스로 이겨낸 느낌? 나를 내가 이긴 느낌? 마라톤은 뭐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절대 혼자가 아닌 느낌 아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낀 대회. 되게 인상 깊게 뛰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게 풀린 대회다.
나 눈물 날 거야. 이게 저도 그 같은 코스를 뛰어봤으니까 저도 막 비슷하게 잠기고 막 이랬을 때 그 느낌을 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자체가 너무 남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결자해지 같은 느낌이 되셨을 것 같아서 지금 또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쵸. 이 슬럼프를 깰 수 있었던 네. 정말 좋은 대회였구나. 맞아요. 네. 이걸 기권하는 습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 맞아요. 위험한 네. 순간이었을 텐데 그거를 또 팀의 힘으로 맞아요. 네. 깨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네. 좋은 그렇죠. 대회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선수로서 너무 항상 매년 최고 기록을 세우고 네. 매년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어떤 상황에서 잠깐 이 주춤한 이 시기가 네. 정말 암흑기였거든요. 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절대 정체되면 안 된다라는 뭔가 제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념 같은 거랄까요? 선수는 절대 전년도보다 기록이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내가 더 열심히 안 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올해는 제가 정체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기권이 너무 컸던 거죠. 동아마라톤 기권이. 어쩔 수 없는 기권이었는데 그것도. 네. 뭔가 완주했다라는 거, 기권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엄청 크지 않았나. 정말 잘 되려고 일부 후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더 들어요. 네. 되게 성숙해진 한 해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선수로서. 정말 좋은 계기가 된 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죠. 어떻게 보면 더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아,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도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 저는 네. 너무 자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계속 도전할 거고요. 2시간 10분 언더 저는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는 분명 맞았지만 저는 절대 멈추지 않았었고 저는 또 꿋꿋이 쌓아왔거든요. 네. 제가 쌓아온 이 모든 거는 어디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 저한테 쌓여 있고 이거는 또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마일리지도 같이 쌓아서 충분히 언제든지 2시간 8분, 뭐 7분, 일단은 9분이지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은 된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기록 보고 상반기를 준비할 거고, 뭐 크게 보면 아시다시피 뭐 한국 신기록 네. 깨야죠. 이제 아, 깨질 때가 깨야지. 됐어요. 이제는 왔습니다. 이제는 네. 깨져야죠. 네. 너무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던 기록. 너무 기대되고 저도 진짜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도 정말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보기 드물 정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만큼 부담감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또 풀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지금 아, 다 얘기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한 시선들이 좀 다가왔을 때 이거를 더 응원의 계기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분 안으로 뛰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면 이 채널로. 초대만 약속하세요. 해주신다면. 2시간 9분에서 저희 채널을 만나는 겁니다. 초대만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화환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의 러너로서 너무 귀감이 될 만한 얘기들 너무 많이 듣고 가서 저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어요. 지금 모티베이션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런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 또 한마디.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채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엘리트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기록에 근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격려와 응원 한마디씩 달리다가 보신다면은 그냥 힘차게 화이팅 한번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이렇게 자리 빛내셔서 저희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였던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안녕. 다음에 만나요. 줄에서 만나요. 줄에서. 자,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스톤이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인 평발 러너죠. 네. 우리가 러닝을 하면 얘들이 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종아리를 들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높아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드는 겁니다. 뒤꿈치 들면서 공을 신 스프린트 있는 사람들이 운동은 좀 하긴 해야 돼요.